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리틀 로켓맨. 최근에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은 말폭탄들인데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갈수록 태산이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시끄럽게 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슈가 이제 그 세상의 주요 이슈인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이제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이고 혹시 돌발 행동을 하거나 오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돌발 행동이나 오판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않겠죠. 조용히 이제 뒤에서 칼을 갈고 네. 어떤 뭐 도발이라든지 보복 이런 걸 준비를 하지.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지를 때는 일단 뭐 어떤 협상을 하자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기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핵과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세계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를 개발한 이유는 다른 재래식 무기를 개발할 그 어떤 뭐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이라 그래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뭐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한 2시간가량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북한 동해 공역에다가 출격시켰는데 원산에서 불과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보면은 그 북한 그 뭐 공역으로 비행기를 출동시킨 거는 사실상 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걸 워싱턴 국방부에서 미국이 직접 발표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투 그 훈련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그 미국이 단독으로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포획기가 이제 지금 뭐 3,100 한 70km쯤 떨어진 괌에서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떴고요. 중간에 있는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가 이제 호위기로서 옆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까지 왔고 어떤 뭐 일본 자위대나 아니면은 한국 공군의 협조라든지 어떤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미군이 단독으로 한 거는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그 동북아의 뭐 합의라든지 이런 거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보복 작전을 할 수 있다, 뭐 아니면 선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작전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아까 3,17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폭격기는 그 항속 거리가 11,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했다는 거는 앞으로 직접 이제 괌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날라오지 않고 중간에 계속 떠서 선회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근처에 갔다는 거는 북한의 어떤 그 방공망을 시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북한 방공망 이번 그 B-1B 랜스 폭격기의 이제 접근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상황 자체를 미국이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뭐 작전 그 지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태평양에서 역대급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괌 타격을 실현시킨 바 있고요. 자신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태평양에 뭘 터뜨리려고 하면은 운반차가 필요한데요. 그 핵무기 자체를 운반하는 거는 대륙간 탄도탄 즉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두 가지는 북한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00% 이제 그 뭐 전술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장거리 폭격기가 있는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B1B 랜스는 장거리 폭격기인데 물론 이제 핵을 싣지 않게 러시아와 스타트2라는 협정에서 이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폭격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핵무기 삼지창이라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핵 부유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이 태평양상에 뭘 지금 가지고 가서 터뜨릴지 지금 뭐 태평양까지 날려보낸 장거리 미사일은 몇 발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지구상으로 내려올 때 재진입 기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핵무기가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작동 가능하게 내려왔는지 이거는 좀 확인이 네네.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쏘았던 뭐 미사일에다가 어떤 뭐 핵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제 무기 체계를 집어넣어서 태평양까지 날려보낸다. 뭐 지구를 위협하는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 구체적인 도발이 있을 때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었는데 그만큼 북미 간의 갈등, 현재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이번 상황에서 이제 그 B1B가 북한 근처까지 날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한미가 이제 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어떤 지원 없이 미국이 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간에 공고하게 서로 이제 연락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이제 그 열고 참석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최북단에 투입하기 전에 직전이라도 말이죠.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을까요? 통보를 했으니까 이제 뭐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작전 뭐 뜨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날아가는 도중에 했는지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면서 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이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